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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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새롭게 시작한 유쾌한 영화 인문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여성 영화를 중점으로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보자 저희 이제 여성 두 감독이 모여서 새롭게 토크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영화를 사랑하는 종합 예술인으로서 한때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 프로듀싱도 하고 영화 미술 작업도 하고 다양한 걸 하면서 있다가 어떻게 여기 전주에 고향 전주에 와서 새로운 스타트업 CEO가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계속 이렇게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장편 영화 2편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가장 환하고 따뜻한이라는 작품과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작품, 두 작품이 이제 제작이 됐어요. 올 하반기에 이제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작품은 이제 전국 개봉을 하니까 제목 잘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쏙쏙 들어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목이 뭐라고? 태어나길 잘했어 잠깐 내용을 이야기해드리면 그 춘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다한증에 걸렸어요. 손이 손발에 땀이 땀이 많은. 나는. 근데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다한증이 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춘이도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위축되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자아와 마주하면서 점점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는 성장 서사입니다. 네, 성장 서사 영화입니다. 네가 어릴 때 나라고?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그런 적 없어. 좀 놓고 얘기해. 님 몰라. 야, 내가 너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말할게요. 네, 말해. 제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서 눈에 다래끼가 좀 심하게 나가지고 네. 좀 화면에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약 잘 먹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보기 평소 그대로 모습이신데. 이 인문학 강의 인문학 강의 때문에? 예,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네.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할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이제 여성 캐릭터가 돋보이는 한국 독립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 시대에 조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영화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소공녀라는 전고은 감독의 사실 첫 번째 데뷔작인 거죠. 그 영화를 이제 오늘 선정을 했고 선정한 이유는 우선 우리 둘 다 이제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백델 테스트라는 요새 이제 여성주의 영화를 그 치수를 잴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백달 테스트는 그 미국의 페미니스트인 만화가인 앨리스 백델이 이제 도입한 성평등 지수 테스트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얼마만큼 내 책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남성 중심의 그 서사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평등 지수를 도입한 테스트인데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가 그 두 여자 캐릭터가 나올 거. 네, 두 여자 캐릭터가 나올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이 이름을 갖고. 그치. 이름 없이 존재하는 캐릭터 너무 그렇죠. 많아서 이름을 갖고 나올 거. 세 번째가 그 두 여성이 대화를 할 때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연애나 이런 토픽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가 또 변하니까 다양한 기준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또 그 영화를 만드는 이제 제작자,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이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일 것, 여성 영화인일 것 또는 뭐 성역할이나 성 그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을 것 이런 다양한 이제 기준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하나의 이제 또 정표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수정하고 있는 책인데 앨리스 백델이 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픽 노블이죠. 이게 만화책인 거지 우리로 치면 그래픽 노블인데 이게 이제 거의 여성의 서사에 자기 가족 서사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리즈가 몇 개인데 요 만화가가 사실은 페미니스트이기도 하지만 또 레즈비언이야. 미국에서 너무 멋있는 언니야. 그래서 이런 서사들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그래픽 노블이라서 너무 재미있게 담겨져 있으니까 이런 독립서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주문하시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선 소공녀에 대해서 영화 소개를 하자면 그 소공녀라는 그 작품에 미소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네. 근데 미소라는 주인공이 사실은 직업이 가정부야.
가정부야.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나오는데 가정부인데 그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아주머니 같은 가정부가 힙한 가정부지 되게 힙한 가정부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담배값이 오른 거예요. 담배는 소비하는 거잖아요 매번. 그래가지고 하나를 타협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위스키 마시는 거, 담배 한 모금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소중한 남자친구 이 세 개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이 월세. 이 집은 포기하고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는 거지. 또 하나 타협을 한 게 미소가 그 흰머리가 계속 나는 그 병이라고 그치. 할지 모르겠지만 그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한약 같은 걸 먹죠. 맞아. 예, 그런데 이걸 약값. 예, 약값을 또 그치. 포기하죠. 예. 그 가계부에 약값, 담배값, 식비, 뭐 월세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월세를 빼는 거지. 다른 거는 빼봤자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니까 이걸 빼고 당당하게 이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왕년에 이제 밴드 멤버였기 때문에 그 밴드 멤버 5명의 집을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고 뭐 이런 시대에 사실 이런 소신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 미소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지금 MZ세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얘기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새 MZ세대 뭔지 알아요? 모르지? 저도 이제 요새 알았는데 우리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G세대 해가지고 1980년대 이후로 태어난 2000년대까지 그런 지금 20대 뭐 기성세대가 조금 뭐가 다른 게 어쨌든 자기가 가치를 두는 거에 돈을 쓰고 뭔가 행동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동안 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나 이제 YOLO, you live your life once, 뭐 이렇게 해서 YOLO 이런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이제 미소처럼 어떻게 세 가지를 포기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선택해야 돼.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일단 그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저는 어쨌거나 미수처럼 그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주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지금 곧바로 답할 수 있는 게 떡볶이하고 술하고 또 책방이니까 책을 또 좋아해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인 것 같아요. 책방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좋아하십니까? 그 하나라도 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봐야 이게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빨리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떡볶이와 술과 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지만 사실 저도 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저 자신에 대한 혐오가 컸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에도 저 역시도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됐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어느 순간은 저 자신에게 이제 집중이 되고 육박하고 천착하는 그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경계도 뚜렷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 가장 밀접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빨리빨리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안에 그 이너 보이스, 내적 보이스에 네.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 이런 그래서 저의 영화가 태어나기 잘했어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깨닫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성장이.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이 미워질 때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이 스스로 없어질 때는 한 번쯤 거울을 보거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대화해보는 것도 그치, 좋을 것 같아요. 좋지. 네, 영화 홍보가 아름다운 말씀. 네. 우선 제가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에 많이 공감했던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욕에 좀 한동안 살았는데 미소랑 똑같이 그때 미국의 렌트는 그 월세는 엄청 비싸잖아요. 네. 물가가 엄청난데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원래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이게 못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도 다음 때 이제 월세 내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한두 푼이 아니니까. 얼마죠? 보통 한 200만 원이죠. 월세가 한 200만 원이야 기본. 그래서 생각하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근데 이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용돈은 줄일 수 있지만 월세를 갑자기 내는 건 힘들잖아요. 안 못 내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그때 에어비앤비가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내가 이제 캐리어를 들고 내 친구네 집 5명의 집을 딱 영화랑 거의 똑같아. 5명의 집을 전전한 거야. 이 집에 5일, 뭐 이 집에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서 거의 한 달을 다른 친구네 집에서 이제
지냈는데 그때 저도 미소랑 똑같이 친구들하고 맨날 이렇게 만나서 놀긴 하지만 걔네 집에 가서 자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누군가를 재워주고 이런 게 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난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처지가 처진지라 그 재미가 없는 거야. 남의 집에 이렇게 껴서 자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뉴욕 삶이 터프하기 때문에 집을 자기가 하나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룸메이트가 있고 같이 쉐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이제 룸메이트 눈치도 봐야 하고 이러면서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열심히 이제 다시 일을 해가지고 다음 달 이제 렌트를 낼 수 있게 마련을 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보면서 내 그 버지니아 울프가 했잖아요. 그 여성은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방과 그 몇 끼니 돈이 있어야 한다. 그걸 진짜 뼈저리게 느껴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계획적인 세이빙도 좀 해놓고 무계획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이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나 그때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천재적이다. 이거 내 경험이라고 너무 잘 맞는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고생한 얘기했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미소의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5명의 캐릭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집에 가잖아요. 밴드 멤버 문영이라는 캐릭터가 또 감독님 영화 주인공. 또 태어나기 잘했어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그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이제 뽑아주신 강진아 배우가 문영 역할로 나옵니다. 그렇죠. 강진아 배우가 또 인기가 좀 많아요. 영화 팬들이 은근히 팬덤이 많아요. 강한 배우죠. 그래서 강진아 배우님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되게 그 여성 커리어 우먼으로 나오죠. 그래서 일하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링게를 맞으면서 자기 일을 좀 승진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미소가 와서 하룻밤 이제 재워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부를 물었을 때 딱 단칼에 아니라고 하죠. 네. 나는 그것도 좀 멋있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그렇죠. 것도 바쁜데 너를 재워줄 여유가 없다고 이제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그거 이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닌 좋았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영역도 지켜야 되는데 그쵸. 굳이 이게 친구라고 해서 그걸 꼭 해줘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자기 사정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네. 노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집에 가죠. 두 번째는 이제 누구였지? 오케이. 그 현정이라는 캐릭터가 또 김국희 배우가 이제 현정으로 출연을 하죠. 네. 김국희 배우도 한때는 이제 뮤지션으로서 밴드 멤버였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같이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아무튼 같이 사는데 원래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살 수 없죠. 어머니 눈치도 보고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니까 친구가 왔는데 맘껏 이렇게 뭔가 대접도 그렇죠. 할 수 없고 잔소리도 하셔요. 그치. 시어머니가. 그리고 또 방이 작아서 옆방에서 또 막 싸우는 소리 다 들려. 그래서 막 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는 씬이 있죠. 네. 좀 마음이 아팠죠. 결국은 또 다른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그치.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미소가 참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친구 집에서 이렇게 宿식을 해결하지만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이 가장 잘하는 집안일을 다 해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가 없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돈이 아닌 어떤 다른 자신의 자원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나오는 게 정말 사람이 됐다. 좋은 선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들었고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정고은 감독님이 이 그 미소라는 캐릭터 생각할 때 약간 그 귀족 이런 캐릭터 생각했대. 그러니까 지금 월세는 없지만 아내는 너무 그 여유롭고 차 있어서 강인해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똑같이 되게 다 존중해주고 이렇게 대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집만 없을 뿐이지 사실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인 거야. 집 없는 사람이 요새 너무 많아서. 그치.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노매드로 살면 됩니다. 저는 정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집이 그 대웅이라는 캐릭터였나? 대웅이라는 캐릭터고 진짜 이 캐릭터가 제일 난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이제 신혼부부인데 이제 8개월 만에 이혼을 당한 남자잖아요. 사실은 네. 한국에 8개월 만에 어떻게든 결혼을 한다고 연끌을 해가지고 30년 할부 아파트를 만들어냈는데 8개월 만에 이혼을 당했어. 그리고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집에 숨어 있는 이런 캐릭터잖아. 그래서 미소가 가서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또 밥도 막 해주고 다독여주고 맞아. 이야기도 들어주고. 근데 그게 너무 또 스윗하고 그런 캐릭터가 되게 많을 것 같아. 되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30년 동안 내면 이 아파트는 또 헌 아파트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와이프도 도망갔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좀 가장 마음이 짠했어. 근데 되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야.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집이 뭐였냐면 그 록이라는 그 밴드 멤버 중에 이제 가장 연장자. 이제 노총각인데 부모님 엄마 아빠가 계시고 뭐 가정도 웬만큼 도란도란하고 괜찮은데 이제 미소가 하룻밤 재워주다 왔더니 어머님 너무 잘해주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막 너무 환대해주고 여기 눌러 앉았으면 좋겠는 거지. 되게 음흉한 생각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미저리 같이 너를 내 며느리로 삼겠다 이런 느낌으로 집에 안 보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빈방에 빈방에 재울 수도 있는데 빈방에 굳이 고추를 말려놓고 그래서 그 미소와 로기를 합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정말 폭력적이에요. 진짜 폭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록이 그 노총각은 침대에 자고 여기는 바닥에서 자고 하는데 뭐 그럼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지.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이 록이가 누워가지고 너 그냥 여기 온 김에 여기서 같이 살자 이런 느낌으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 딱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너무 능글맞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화끈한 대사가 또 나오죠. 그쵸. 집은 없지만 취향은 있다. 취향이 있다. 내가 집이 없어서 너는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되게 무례한 제안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성이긴 하지만 친구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만들어왔던 관계가. 근데 어떻게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또 함부로 그러니까. 눌러 앉자 같이 살자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더 가관은 다음날 일어나니까 미소가 일어나니까 문을 다 잠그고 못 나가게 하려고 그 부모님이 맞아.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방충망 같은데 뚫고 맞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밥을 다 차려놓고 담배까지 다 사다 놓고 밖에 못 나가게 문을 다 잠궈놓고 약간 미저리 같은 그런 네. 컨셉으로 물론 이제 영화는 과장되게 웃기게 만든 그렇죠. 거긴 하지만 약간 재밌는 설정이었죠. 그럴 때 신고를 112에 해야 돼요. 그치 네. 그치 신고해야지. 핸드폰은 꼭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럼 그 다음 캐릭터는 이제 정희라는 캐릭터로 부잣집에 결혼한 와이프 역할을 하면서 지금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한때는 어쨌든 뮤지션 같이 밴드 멤버였는데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라고 해서 한동안 지내게 되죠. 지내면서 중간중간에 미소는 이제 돈도 좀 모으고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참 염치 없다, 야.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너 진짜 염치 없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 염치 없음이 자기 남편이 담배 피러 갔는데 미소도 따라 나서 같이 담배를 폈다는 거지. 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거가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서 너가 지내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같은 애가 진짜 염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잘 재워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에 화난 이 계기도 약간 웃기고 괜히 자기 과거가 혹시 다 그치. 들킬까봐 그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연출 중에 하나가 그 정희가 미소에게 너 참 염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씬이 되게 세팅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주 먼 거리에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세팅이 됐죠. 인물 두 사람이. 그래서 괜히 이상하게도 그 권력 관계, 위계 관계가 그쵸. 딱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미소가 정말 궁지에 몰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성세대 사람들이 미소 같은 캐릭터를 보면 염치 없다고 할 것 같아. 그냥 우리랑 좀 다른 삶이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소가 뭐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걸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냥 조금 많이 더 다른 것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극장에서 친구들이랑 봤는데 이제 그 회사 다닌 친구들인데 제가 꼭 보자 이 영화 한번 보자 해서 같이 봤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 미소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러고 살 것인가. 철없다. 이런. 근데 그건 또 미소의 선택이잖아요. 그럼요. 각자 살면 돼요. 그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어떤 한 인생을 갖다가 고나리질이라고 하죠. 고나리질을 하지 않고 각자 냅두게 각자 그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야 나도 존중받고 내가 너를 존중해야. 그러니까 남을 지적질하는 사람은 자신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진짜 같아요.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삶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안타깝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5명의 친구들 각자 다른 이 상황을 이렇게 투어를 하고 이제 이 영화가 마지막에 사실은 뭐 스포일러 이미 나온 지 꽤 됐으니까 뭐 마지막에 이제 미소가 이제 결국에 한강에 텐트를 치고 이제 살아가는 뉘앙스로 이제 결말이 나요. 네. 그리고 약간 흰머리가 더 아마도 약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흰머리가 더 많이 난 캐릭터로 이제 미소가 어렴풋이 지나가는데 네, 그런데
위스키 값도 올랐어요. 위스키 값도 올랐어. 이제 시간이 지났더라고. 그리고 이제 미소로 보이는 단 그치. 어떠한 그 인물의 그 뒷모습이 보여. 그래서 영화 마지막쯤에는 미소의 전면적인 얼굴을 보여주진 않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그냥 네. 누구에게나 오픈 네. 결말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연출도 되게 독특하면서도 공감이 정말 많이 됐던 게 다양한 그 미소의 삶을 살고 있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떠한 선택들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하는 듯한 연출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소신 있게 사는 요 캐릭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까먹었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사람답게 사는 거의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얘가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정말 한국 드라마에서 정말 아주 클리셰적인 대사가 항상 있죠. 너답지 않아. 그럼 뭐라고 하죠? 나다운 게 뭔데? 찌찌뽕 막 이래. 그쵸. 나다운 게 그런 뭔데? 것들 각자 이제 그런 대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나다운 게 뭔데? 한 인간을 너무 하나의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 안에는 1000개의 내가 있는데 너한테는 자꾸 이런 역할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갑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존중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1000개의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가면이. 그래서 각자의 방을 다 두드려서 그걸 죽기 전에 다 그 가면을 써보고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자꾸 시도하고 하는 삶을 살면 저는 더 소신 있고 자기만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각자의 타인의 그 삶을 존중하고 뭐 그 선택을 또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나요? 끝내야지 않을까? 아쉽네요. To be continue? 아니요. To be continue? 면역력이 떨어졌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디